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A매치를 앞두고 있는데 주말 해외 축구 한번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세리아 위주로 많이 할 것 같고요. 몇몇 이제 EPL 경기나 라리가들도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코모 대 칼리아리 경기인데요. 제가 여러 번 코모의 이런 경기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있었어요. 뭐 파브레가스 감독이 나름대로 괜찮다. 뭐 스페인 축구 냄새가 나는 이런 뭐 빌드업 과정이라든지 니코파스의 훌륭한 폼이나 구단주가 인도네시아의 뭐 재벌이어가지고 투자도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로 지금 성적을 아주 뭐 잘 꿰차고 있다고 생각은 되진 않습니다. 11라운드에 뭐 7등 정도면 괜찮긴 한데, 일단 뭐 무승부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거나 뭐 득실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니코파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저번에 이제 나폴리전에서도 참 홈경기 때 리그 1위를 잡을 뻔도 했었는데 페널티킥을 모라타가 잘 얻어냈지만은 반야 멜린코비치 사비치 골키퍼한테 막혔다. 그러면서 무승부가 또 떴는데요. 생각만큼 골 찬스가 그렇게 막 잘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오늘 이제 상대하는 팀은 이제 원정 칼리아리입니다. 칼리아리는 원래부터 홈발을 많이 봤습니다. 대신에 또 이제 오늘 원정이라는 건데, 요즘에는 또 많이 못 이긴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라치오한테 나름대로 잘 싸웠지만은 체급 차이도 보였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또 골키퍼의 실수로 인한 실점까지. 사실 올 시즌에는 시즌 초반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지만은 점차 가면 갈수록 그냥 원래의 모습대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모가 뭐 약간의 우세가 있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코모의 약간은 빈약한 득점력들 그런 것들도 보면은 무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은데 언더 기반의 코모의 약 우세, 그 정도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 정도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레체 대 베로나입니다. 야, 레체가 피오렌티나를 이제 원정에서까지 잡으면서 나락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제 뭐 감독 교체까지 이루어졌고 10경기 동안 무승이다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딱히 뭐 레체가 잘해서까지 이긴 건 아니에요. 그날 이제 테테 모렌테의 크로스가 너무 좋았었고, 그거는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피렌체 말고도 어느 팀이든 먹힐만한 그런 찬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는 뭐 버티기에 들어가서 이긴 셈인데, 자력으로 승부를 결정내는 능력은 상당히 부족한 팀이다, 뭐 그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베로나, 지금 이제 세리아에서 그 9경기 동안 승리가 없던 팀들이 총 4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노아가 탈출을 했죠. 베로나, 피렌체, 피사, 얘네들은 아직도 무승입니다. 베로나는 5무 5패고요. 직전 경기 근데 베로나가 인터밀란한테 아주 잘 싸우기도 했었어요. 그날 이제 인테르가 좀 뭐 챔스를 대비한 건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 모양새였는데, 그래도 아주 잘 싸웠습니다. 선제골을 실점을 했지만은 이후에 뭐 득점도 원더골이었고, 기프트 오르반의 이제 뭐 골대샷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야, 베로나가 인터밀란을 사실은 좀 전반전에는 잘 볼 뻔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결과로 챙기는 능력까지는 부족했더라. 저는 최근의 모습으로는 이게 베로나가 사실 경기력이 그렇게 엄청 나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원정 이후도 한번 프레는 검토해 볼 것 같아요. 레체가 본인들의 능력으로 막 승부를 결정짓는 능력들, 그런 거는 저는 부족한 팀이라고 봐서 베로나의 프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로나의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하면은 사실 언더는 그렇게 맛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유벤투스 대 토리노 경기입니다. 여기 이제 토리노 더비죠. 맞대결상 유벤투스가 엄청 강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게 2015년이거든요. 이때 한번 원정에서 한번 진 적이 있었어요. 토탈 29승 10무 1패. 딱 이제 여기 화면에 제공되는 맨 아래에 있는 1995년, 바로 여기 전에 졌어가지고 1995년 이후로는 유벤투스가 총 29승 10무 1패다. 딱 여기에 있는 한 경기 진셈입니다, 토탈로 봤을 때는. 그리고 홈으로 분류된 경기에서는요, 1995년부터 16승 5무, 아직까지 패배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더구나 이제 유벤투스 스타디움이 2012년쯤에 개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12승 3무를 달리고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맞대결상으로는 유벤투스가 토리노한테 굉장히 강했고, 홈에서도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번에 유벤투스가 뭐 스포리티한테 선제 실점도 하고 챔스에서 뒤이어서 이제 바로 또 골대가 한번 사려줬잖아요. 홈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질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이 토리노 역시 최근에 5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면서 나름대로 괜찮아진 부분도 있어요.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 저는 양팀의 격차가 조금 좁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토리노는 사실 얘들도 많이 팔고 이 수비력이 약화가 된다던가 이런 게 있지만은, 그냥 유벤투스가 리그 우승권에선 조금 멀어진 상황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유벤투스의 편한 승리보다는 햄무 같은 뭐 간당간당한 승리라든지, 맞대결상으로도 무승부율이 아주 적다고 생각은 안 되는 바람에 저는 무승부나 오바가 조금 가까워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홈이랑 원정 상관없이 그냥 16승 6무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2015년 이후로는 사실 요즘에 유벤투스가 그렇게 막 확실하게 승리를 먹여줄 만한 선택지다?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죠. 어떻게 보면 언더도 약간 일리가 있는데, 토리노가 사실은 언더 게임 템포는 아니거든요, 요즘에. 저는 그냥 유벤투스를 아주 편하게 보기는 어렵다, 햄무 정도에 그칠 것 같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기록들만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파르마 대 밀란입니다. 파르마가 최근에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요즘에는 약간 언더팀의 색깔도 잃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공략하기엔 조금 편한 상황이에요, 밀란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밀란 역시 요즘에는 무승부율이 상당합니다.
공격력이 너무 나락을 갔어요. 히메네즈가 극악의 결정력으로 득점력이 줄어들었다든지 데리고 은쿠쿠도 쓸모가 없고, 특히 밀란은 요즘에 중원에서 아직도 모드리치가 에이스입니다. 모드리치를 보호를 해야 되는 뭐 리치라던가 포파나 같은 애들, 원래 라비오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약간은 공격 지원도 되고 좋았는데, 야 진짜 모드리치 말고는 전진 패스를 잘 이렇게 좀 해줄 만한 선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직전 경기 이제 로마한테도 굉장히 좀 초반에 많이 밀리다가 레앙의 뭐 크랙 플레이, 그리고 또 로마가 페널티킥을 디발라가 놓쳐가지고 그래하고 겨우겨우 홈에서 이겼었거든요. 글쎄 뭐 밀란이 저는 위닝 멘탈리티는 있지만은 좀 편히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약간은 별로다. 최근에도 보시면 승리들이 이렇게 좀 시원시원한 승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배당 각이 아주 없진 않은데, 얌전하게 뭐 밀란의 승리나 이기더라도 햄무 정도? 그렇게만 그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로 유벤투스나 밀란 같이 상대적 우세고 뭐 전통적인 강호들이 안 좋은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약간은. 당장 맞대결로도 작년에 파르마가 홈에서는 밀란을 잡았던 게 있어가지고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 전에 이긴 지 참 오래됐었는데 밀란이 이길 때도 시원시원하게 이겼던 적이 많지는 않네요. 햄무 정도이지 않을까,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이제 레반테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냥 홈 성적이 아주 좋은 팀이죠. 올 시즌 그냥 홈에서는 8승 1무입니다. 작년부터는 12승 1무를 달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리즈만의 하향세가 좀 뚜렷해가지고 아쉽지만은 그래도 로테이션을 꽤나 돌리고도 위니용을 쉽게 잡았었습니다. 극장골 덕에 또 핸승이 된 편인데,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또 이제 17점이거든요 리그에서. 결국엔 또 이제 그 최저 실점 그룹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뭐 색깔들은 살아있다는 느낌이고요. 난 얘네들 경기 가끔 볼 때마다 시메오네가 아주 맹약하다든지, 알바레즈 참 잘 사왔다, 소르로스 은근 괜찮다, 올 시즌에는 마르코스 요렌테나 바리우스 같은 성장 잘하고 있다, 그런 소식들은 많이 듣는데 결국에는 결과물 자체는 무승부 비율도 꽤나 높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홈일 때는 좋게 볼만은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레반테는 오랫동안 최근에 한 4년 정도 5년 정도는 그 2부 리그에 있는 시간도 길었었고, 맞대결로는 막 레반테가 아틀레티코 원정까지 잡는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전부 다 이제 좀 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냥 무난하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이라면은 큰 변수는 없으리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토트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랑 붙는데요. 맞대결상으로 일단 토트넘이 상당한 우세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5승 2무 정도로 메뉴한테는 많이 이겼었다. 4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대회에서. 두 팀 다 좀 이제 과도기기는 한데, 작년 이제 유로파 결승에조차 토트넘을 이길 만큼 중요한 기로에서도 토트넘이 많이 해냈었어요. 유독 이제 올 시즌 토트넘이 홈발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올 시즌만이 아니라 2025년 한 해 동안 지금 벌써 9패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EPL 역사상 토트넘이 단일 연도 동안 두 자릿수 패배를 기록했던 게 딱 2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작년에 이제 포스텍 감독이 조져놓은 게 많긴 하지만 어쨌든 토트넘 전혀 홈발을 못 받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해야 되고요. 또 이제 워낙에 부상도 많고 직전 이제 홈에서의 최시전 골 기대값이 0.1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토트넘이 참 신용이 안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메뉴가 토트넘의 실점의 2배나 됩니다. 토트넘이 17득점 8실점으로 6위 자리에, 이 정도 득실이면 여기 6위 자리 있을만 하지만은 메뉴는 17득점 16실점이거든요. 그런데도 같은 승점이에요. 메뉴가 뭐 토트넘한테 상대전적이 많이 밀리기도 하고, 사실 뭐 공격력은 좀 괜찮지만 그렇다고 토트넘을 뭐 이겨먹을 정도의 그런 뭐 득점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닌지라서 사실 뭐 토트넘이 그렇게 막 꿀릴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 메뉴라는 이름을 떼고 봤을 때 딱히 뭐 올려칠 건 크게 없어 보인다, 그런 마인드여서 토트넘이 홈에서 프렌 받았으면은 저는 프렌 정도는 생각해보고 싶어요. 여기다가 양팀의 특성상 오바 같은 것들도 살짝 뭐 기대해보고 싶은데 뭐 대단한 믿음은 없는 경기고, 사실 뭐 선택하기 무서운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썬더레드 대 아스날입니다. 일단은 아스날의 맞대결을 좀 봐야 되는데요. 맞대결상으로 9승 3무 12경기 동안 아주 뭐 아스날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리그로만 따지면 0910 시즌이 아스날의 마지막 패배였었어요. 15경기 동안 10승 5무로 썬더레드 입장에서는 15경기 무승 행진이니까 아스날이 승리 가능성이 일단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썬더랜드라는 팀이 오랫동안 이제 2부 리그에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12득점 8실점으로 리그 4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상당한 더득점 게임이고 실점이 상당히 적다는 것들. 또 이제 홈에서도 3승 2무로 무패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승격팀이 이 10라운드 구간 동안 18승점이나 얻은 거는 0809 시즌에 헐시티가 20득점을 얻은 거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스날이 아직도 필드골의 실점은 그때 맨시티한테, 홀란드한테 먹은 거 하나뿐이고 이외에는 전부 뭐 코너킥 실점이나 그런 세트피스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아스날이
시즌 지금 9연승을 달리고 있고 모든 대회 통산 이제 7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이거든요. 만약에 썬더랜드전까지 무실점을 한다. 이거는 구단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스날이 뭐 톱이 없어가지고 공격력이 부족한 걸 보면은 썬더랜드 이런 상태를 봤을 때 무승부도 충분히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은 맞대결로도 뭐 아스날이 워낙에 좋고 저는 언더 게임이나 뭐 아스날의 뭐 한 점 차 내지 뭐 2점 차 뭐든 1엠무든 2엠무든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무실점을 저는 기반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여기다가 톱이 없어갖고 득점력이 조금 적은 편이다? 일반승보다도 햄무 같은 고배당을 노리기에 적절한 경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뭐 세리아와 다른 뭐 EPL이라든지 여러 리그들 맞대결 기록 같은 거나 현재 뭐 달성을 노리고 있는 기록들 이런 것들 많이 살펴봤는데요.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 A매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